난치성 피부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아토피인 건 아시죠? 어릴 때부터 손, 팔, 오금이 가려워서 긁고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. 그런데 아토피랑 비슷하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더 심각해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. 바로 화폐상 습진입니다. 이 화폐상 습진은 진물도 많이 나고 각질도 두껍게 생기다 보니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불편해 하세요. 특히 이 진물 때문에 옷에 달라붙기도 하고요. 아토피처럼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인데요. 오늘은 이 화폐상 습진의 원인과 관리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서라볼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입니다. 먼저 화폐상 습진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초기에는 화폐상 습진이 이 모기 물린 것처럼 작은 빨간 수포, 홍반성 구진이 몸 여기저기에 생기게 됩니다. 크기가 작지만 여기에서도 진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이 화폐상 습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체액이 정체되는 거예요. 이 체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다 보니 전신에 생기기도 쉽고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좌측 종아리에 생기면 우측 종아리에도 생기는 거죠.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아토피와 화폐상 습진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 두 개는 낫는 과정도 관리 방법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로 발생 부위가 다르거든요. 아토피는 주로 팔 안쪽, 오금, 이 목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와 눈 주변에 잘 생기고 열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. 실제로 아토피가 있는 부위를 만져보면 뜨거운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. 반면에 화폐상 습진은 체액이 잘 정체되는 부위, 즉 손등이나 다리, 팔 바깥쪽에 주로 나타나요. 얼굴에서는 귀나 볼에 진물이나 각질이 많이 생기죠. 두 번째로 증상의 모양과 특징이 다릅니다. 화폐상 습진은 이름 그대로 동전처럼 동그랗게 붉은 반점이 생기는 만성 습진이에요. 가려움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각질이 생깁니다. 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고 진물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원장님께서는 화폐상 습진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? 아까 말했듯이 이 화폐상 습진은 내 몸에 체액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내 몸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근데 솔직히 이 순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하고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. 직관적으로 말하면 막힌 게 없어야 되고 내 몸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면 진맥을 하고 일단은 베드에 누워라고 합니다. 그래서 베드에 누워서 손, 발의 온도를 체크를 하고 목진을 합니다. 환자분 본인은 밥도 잘 먹고 대변도 잘 본다고 하지만 이 배를 눌렀을 때 긴장감이 심하고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가스도 차 있고 장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께 이 배를 눌렀을 때 거의 아프지 않아야 순환이 잘 되는 거고 습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식습관을 지키면서 이 소화기에 도움되는 약재들 그리고 화폐성 습진은 아까 체액이 정체된다고 했기 때문에 붓기 빼는 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원장님, 화폐상 습진이 다른 피부 질환들보다 치료 과정이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이 치료 과정이거든요. 화폐상 습진은 치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거 부작용 아니야? 더 퍼지는데요?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. 초기엔 수포가 터지고 그 부위가 합쳐지고 더 커지고 진물도 더 생기게 됩니다. 이때는 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엄청 불편해하죠. 특히 화폐상 습진은 아까 말했듯이 허벅지, 종아리 부위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 앉아서 일을 할 때도 이 진물이 허벅지에서 나오고 누워서 잘 때도 종아리가 침대, 바닥에 닿으니까 진물이 계속 자극이 가거든요. 그러다가 그 진물이 굳고 나면 각질이 엄청 두껍고 크게 생기기 시작해요. 이게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거든요.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분이 보면 야, 이게 맞나? 말할 정도로 각질이 정말 많이 생겨요. 사실 저도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. 너무 두껍게 생기거든요. 이게 좋은 과정이란 걸 아는데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이때 이 각질을 절대 떼면 안 돼요. 이 각질이 있어야 그 아래에서 피부가 재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두꺼운 각질이 생긴 그 과정을 환자분들이 견뎌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나면
이제 치료는 거의 종결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전에 꼭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아까 그 화폐상 습진이 진물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그때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? 먼저 증상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. 내가 아직 치료 초기이고 두꺼운 각질이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진물이 펑펑 난다면 그때는 스포요법을 해주면 좋아요. 약국에서 멸균 거즈랑 멸균 생리식염수를 일단 사요. 다만 생리식염수를 너무 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500ml 이하로 구입을 하셔서 혹시나 그걸 개봉을 했다면 5일 안에 다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거즈를 식염수에 적당하게 적시고요. 너무 많이 적셔도 안 돼요. 너무 꽉 짜도 안 됩니다. 그냥 적당하게 해서 진물 나는 부위에 10분 정도 올려 놓습니다. 이거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내가 치료 중반부 정도 왔고 위에 말한 것처럼 아주 두껍게 각질이 생겼다. 그러면서 진물이 난다면 이 미용 티슈를 사서 아주 조금씩 떼가지고 진물 나는데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로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놔뒀다가 각질이랑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찍 자는 게 중요합니다. 늦게 자면서 심지어 야식 먹었을 때 우리 얼굴 어때요? 완전 팅팅 붓잖아요. 그게 아까 말한 체액 정체거든요. 내가 화폐상 습진이 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더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. 화폐상 습진은 가려운 것도 있지만 과한 진물과 각질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질환인데요.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잘 숙지하셔서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으신다면 화폐상 습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